나 이제 어떡하지? 제 실력에 자괴감을 느낄 때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게. 컨트롤 H.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과 45기 심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노과 45기 이병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학과 45기 정민경입니다. 저는 들어가기 1분 전에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시험장 들어가기 1분 전에 든 생각은 한마디로 살려줘 였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엔 글로서리 본다고 바빠서 아무 생각이 안 났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끝났을 때는 약간 허무하다? 좀 천천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시험 전에 주제문을 나눠주잖아요. 주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정작 잘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제문에 나와 있는 발표 이름이라던가 연사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들어가야 통역 초반부터 조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주제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텍스트 4개를 모두 다 한 번씩 훑어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A-B 순차 통역 때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시험장에 스톱워치를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모래시계를 사서 마지막에 스터디할 때 연습을 좀 했습니다. 시험장에도 갖고 가서 이렇게 두고 연습을 했더니 시간 관리에 어떻게 겨우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시계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 자료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시험이 임박하면은 평소에 안 보던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수업 때 갖고 오셨던 텍스트들이 가장 좋고, 우리가 이제 연사로 갖고 왔는데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텍스트들이 가장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때 다뤘던 자료나 수업 때 했던 용어들을 외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특히 BA 통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와 B1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간의 관계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동시통역은 주제가 발표됐을 때 진짜 이 주제 행사에 나가서 통역한다면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좀 어떻게 준비할지 좀 빨리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됐었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축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좀 정하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워드에 컨트롤 H 찾기 및 바꾸기 기능 써서 키워드 같은 거 뭐 샵샵으로 표시해놨다가 마지막에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하면 문법적인 오류도 없고 용어가 통일이 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졸업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제 실력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가장 힘들기는 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MBTI로 말하면 이제 T랑 F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T에 가까운 편이라서 나름대로 저의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냥 좀 통역이 안 나왔다 싶은 날은 하루 저녁 정도는 뭐 재밌는 걸 보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서 쉬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제 원래 공부 루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저도 혜인하고랑 비슷한데요. 공부 그 자체보다는 멘탈 관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랑. 특히 동시통역을 공부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실력 향상이나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저도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지면서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 일도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는 굳이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날에는 그냥 오늘은 내가 졌다 하면서 혼자 집에서 운 적도 한 번 있고, 소심한 일탈, 그러니까 그날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영화 보고 밖에 놀러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이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체력 관리가 조금 힘들어서 꾸준하게 운동을 조금 하려고 했습니다. 동기 중에서는 운동장 달리는 동기도 있었고 필라테스나 요가하는 동기도 있었는데, 저는 헬스장 끊어서 유산소 일주일에 한 3-4번 1시간씩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체력을 늘렸고 2학년 2학기에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좀 깃드는 것처럼 멘탈 관리하는데도 머리 쓰는 거 없이 그냥 좀 걷거나 뛰거나 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체력 관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저의 공부와 생활 루틴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학기 중에도 그 루틴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저녁 때까지 계속 학교에 있었는데, 루틴이 있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조금 루틴대로 되지 않아도 금방 다시 또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생활 습관이나 루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신입생분들께는 입학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려면 신입생분들은 지금 입학하기 전에 이제 공부나 통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많았을 텐데 좀 쉬시고 최대한 많이 노시라는 말을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어차피 입학하시면 그럴 시간이 안 날 테니까 많이 쉬고 놀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성 그리고 체력을 비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되시는 후배님들께는 1년 동안 학교생활 하시면서 내가 자주 피드백을 받았던 개선사항, 통번역상의 약점이 이제 뭔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이 저는 그 미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에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주로 피드백 받았던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역, 구역 같은 걸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뭘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서 부사 같은 걸 처리를 내가 많이 못한다, 어색하게 나온다 하는 거 캐치하기 되게 좋고, 모르는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아서 일단 시역 추천드리고, 특히 2학년들은 이제 동시 수업들이 많이 열릴 테니까 그걸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비문 없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방법에 대해 좀 고민하고, 그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마지막 방학이라는 생각에 조금 초조해져서 학교에 오래 남아있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스터디도 많이 하고 인풋도 좀 더 많이 늘리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조하고 조급해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2학년 여름방학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다들 마찬가지로 조급하고 실력 향상이라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하고 다들 마찬가지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걸 해주고 싶고, 또 한 번 동기가 평생 동기니까 이제 스트레스들도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동기들의 마음을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감정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남으니까 순간순간의 감정보다는 여기 통대에 내가 왜 들어왔는지 생각하면서 목표에 좀 더 집중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 분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좀 방학 때 쉬엄쉬엄 해가지고 단어 좀 외워라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외우는 단어가 좀 졸업시험 때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단어니까 좀 열심히 꼼꼼하게 외워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것이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동기들과 함께 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수업 끝나고 한강 가서 같이 맥주를 마신다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선물 교환을 한다거나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간 적도 있고, 동기들이랑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들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하나는 노한 순차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기들이 아주 몰입해서 재미있게 들어주고 다들 그 책을 읽고 싶어서 제가 그 책을 동기들한테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남고, 또 한 번은 제가 1학년 2학기 10월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동기들이 자기 일처럼 함께 마법해주고 위로해줘서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미화가 끝났기 때문에 수업도 재미있었고 스터디도 다 즐거웠던 그런 기억으로 이미 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동기들이랑 스터디하는 시간이 저는 좀 재미있었고요.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재미있는 추억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기들이 최고다. 스터디 열심히 하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